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사가미만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7.9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진도 6 이상의 여진이 무려 16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10만여 명이 넘는 사상자와 행방불명자, 40만 호 이상의 가옥과 건물들이 무너졌는데요. 사상자와 행방불명자의 규모가 동일본 대지진의 6배, 고베 대지진의 16배일 정도였으며 피해액은 지진 발생 전년도 GNP, 즉 1922년 국민 총생산액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대지진의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2시간이 지난 후부터 갑자기 조선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조선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습격이 있을 것이다 등 터무니없는 말들이 관동 지역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에는 계엄령까지 발령되었으며 이후 정부의 요청에 의해 자경단이 조직되었고 군경과 공조하였습니다. 정부와 자경단은 지진 발생 이후의 모든 일을 조선인 탓으로 몰아 학살을 자행하기 시작했는데 한일학계에서 인정한 통계에만 봐도 학살로 인한 조선인 희생자가 6,661명에 이릅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은 패닉 상태에서 폭주한 일부 사람들의 우발적인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과 조선인 희생자 대부분은 학살이 아닌 지진에 의한 것이라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학살에 참여한 자경단들을 대부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석방시켰던 당시 일본 정부의 사후 처리 방식만 봐도 여러모로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의 9월 1일은 방제의 날로 정해져 있으며 제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을 하는 한편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으며 논란조차 만들지 않도록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었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건 요코하마에 그것에 대한 추모비가 있다고 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곳은 쿠보산 꼭대기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일본식 납골당 령원인데요. 요코하마 사람들은 죽으면 다 이곳에 오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곳이라면 요코하마에서는 나름 상징적인 곳일 텐데 이런 곳에 조선인 학살 추모비가 있다는 것에 괜히 기대가 되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추모비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순간 저도 모르게 화부터 났습니다. 자연재해를 당한 일본인들을 추모하면서는 왕릉같이 큰 봉분과 큼직한 위령비 등을 마련해 두었는데 잔인하게 학살을 당한 조선인들을 위한다고 해둔 것은 마치 개인의 묘비와 같은 조그만 비석 하나였습니다. 위령비를 모시고자 했던 분들의 그 큰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고 이 정도 규모로밖에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곳에 도착할 무렵부터 바람이 좀 불었는데 위령비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더욱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정말로 저는 그날 우리 조상님들의 억울한 넋들이 울부짖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했던 건 돌아와 편집하려고 보니까 일본인 봉분과 위령비 등을 촬영한 영상 클립만 그 영상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 바로 전 클립도 바로 다음 클립도 정상이었었는데 딱 그 클립만 깨져 있었던 것도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신기한 느낌이 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화가 날 일이 따로 있었는데요. 마치 추모비를 일부러 잘 안 보이게 숨겨놓은 듯한 모습, 그리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이 조경의 모습을 보자니
역사적 사실을 은폐 축소하고 발뺌하며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아 아주 많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위령비 앞을 이렇게 해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요?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다음 위령비를 찾아 출발했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위령비는 호쇼지라는 절 안에 모셔져 있으며 크기도 나름 작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쿠보산에서 화난 마음이 조금이나마 달래지길 바랬습니다. 호쇼지는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작은 절이었어요. 번잡한 도심에서는 살짝 떨어져 있으며 돌산 같아 보이는 큰 산이 마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동네, 그리고 그 돌산 산자락에 지어져 있는 절. 높다란 계단과 입구, 또 그 입구를 뒤덮고 있는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주는 이 모든 느낌이 여느 절들과 다른 운치를 보이는 것 같아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 충격적이게도 이 절은 이미 폐사가 된 지 오래된 것 같이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추모비는 한국분이 만드셨는데 연세가 들어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 요코하마 민단에서 관리해오던 것이었으며 매년 9월 1일 민간 차원에서 추모 행사를 거행해왔다는 정보가 담긴 블로그 글이 불과 4년 전에 작성되었었던 것인데 그 사이에 폐사가 됐을 줄 꿈에도 몰랐네요. 난생 처음 본 폐사가 하필 조선인 위령비가 큼직하게 세워져 있는 절이라니, 이게 우연인 것인지 아니면 위령비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되어 이렇게 된 것인지 알 길이 없어 마음만 무거웠습니다. 심지어 이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시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함부로 벌목을 하지도 못하게 관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절이 이 지경이라니.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 추모의 마음을 되새겼던 위령비였다는 사실만은 변함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묵념으로 마음을 보태봤습니다. 그저 동네 사람들의 조깅 코스가 되어버린 이곳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 절이 이렇게 된 것에 이 위령비도 원인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도저히 떨쳐지지 않았네요. 화난 마음 달래는 건 다음 장소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렌쇼지라는 곳으로 앞에 다녀온 호쇼지보다 큰 규모였고 보다 제대로 갖춰진 절이었습니다. 호쇼지에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인공적인 깔끔함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네요. 일본의 불교는 일본의 전통신앙인 신토와 합쳐지며 발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마을 안에도 절이 많이 있고 또 꼭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쉽게 들릴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랬던 것을 메이지 유신 때 와서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신토와 불교를 억지로 다시 분리시키고 전국의 사찰들을 통폐합해가며 종교인들의 힘을 축소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절들은 그런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곳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찰 운영하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지켜낸 곳이 무탈하게 잘 이어져 운영되길 바라겠죠. 저는 위령비를 설치한 것은 단순히 시주의 금액 크기보다 비석을 세우고자 하는 뜻을 사찰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유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고 봐요. 앞서 봤던 호쇼지의 경우도 결국 위령비를 설치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떨쳐지지 않을 정도로 이런 추모비 등을 모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영상을 올렸던 오사카 통국사의 경우와 다르게 이번에 제가 찾아본 곳들은 모두 일본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일방적인 잘못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보니 세워진 후부터 지금에 이를 동안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곳 렌쇼지의 대범함은 정말 놀랄만 했습니다. 령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4개의 비석이 모셔져 있었는데 이 절의 주 수입원이 될 령원 입구임에도 이곳을 찾는 모든 일본 사람들에게 무조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장소에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때 희생된 분들을 위한 위령비가 과감하게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역시도 아쉬운 면과 함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쉬운 점이라면 앞서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세워진 4개의 비석들 역시 왜 무슨 이유로 이 위령비를 세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적혀있는 글에서도 두리뭉실한 표현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본 위령비들은 일본인들의 경우처럼 자연재해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엄청난 재해에 당황하여 혼란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일본 정부가 그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자행한 위험비어 살포와 잔인한 학살 때문에 명예도 잃고 목숨마저 잃으셨던 억울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한 위령비입니다. 하지만 세 군데 모두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는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적혀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4개의 비석 중 맨 왼쪽에 있는 이 비석은 심지어 훼손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나 피를 흘린 듯한 흔적과 함께 갈려나간 비문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고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위령비를 설치해 두었으나 무시당하고 있고 위령비를 모신 절 자체가 없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위령비가 훼손까지 당했고 지금까지도 썩 좋지 못한 한일 관계는 정말 정치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직도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이렇게 작은 단위의 문제에서부터 어긋나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선행이 악행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본인이 있다고 해서 나쁜 일본인의 죄까지 사해줄 수는 없겠죠. 나쁜 일본인들이 부디 잘못은 그 자체로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이라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